자, 고쟁이 6단원 3단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다. 일단 6단원은 구성이 여러가지 방정식이랑 여러가지 부등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영상을 두 개로 좀 나눠서 3단계 문제들 중에서 여러가지 방정식을 먼저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부등식을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3단계 문제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이거든? 93번부터. 자, 천천히 한 문제씩 같이 한번 보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세한 계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위주로 들어간다. 자, 세부적인 계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볼 거야.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을 4개를 가져.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가 기본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차수를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돼.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이제 정수 K 값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 두 개에서는 실근을 당연히 갖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갖고 얘는 K를 실근으로 가져.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근이 중복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거나 K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 주고 이제 하나씩 한번 접근해 보자고. 여기 두 개의 근이 서로 겹치면 안 되겠지. 첫 번째로.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근이 겹치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주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물론 얘를 풀어주면은 이제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근이 겹치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다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것은 실근이 아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놓고 보면은 자, 똑같이 2차 방정식인데 얘가 K를 실근으로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K는 실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이게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은 실근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K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K도 실근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K를 오히려 대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K가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야. K는 실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가 0이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2도 안 되지. 0이나 2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조건을 종합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정수 K 중에서 10 이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10 이하의 정수 K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K에 요 조건이 또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 좀 쓰면서 생각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면서 10 이하라고 하니까 0부터 10까지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K가 2도 안 되고 0도 안 되지. 그래서 요런 애들을 빼주는 거야. 0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그러면 전체 11개의 숫자들 중에서 2개가 나갔으니까 11개 중에서 2개가 안 되는 거죠. 빼주면 9개.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는 9개로 나온다. 요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의 개수를 판단을 해주고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건 당연한 거고 근이 겹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요렇게 하나씩 한번 보면서 넘어가자. 자, 94번으로 갈 건데 연결이 끊겨서 잠깐만.
자, 94번 문제를 봅니다. 자, 9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얘가 중근을 갖도록 이제 설정을 해달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나 판별식 이런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차수를 낮춰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차수를 좀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줄 건데, 자, 일단은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은 x-k가 다 공통인수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x-k를 앞쪽으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하자고요. 여기 세부적인 계산까지는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는 좀 맥락 위주로 좀 잡아줄게. 자, 정리를 하면 아무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정리를 해줘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중근을 갖게끔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목적이다. 자, 그러면 뭐 K는 이제 당연히 실수고 얘가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중근을. 그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 거거든? 근데 요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이 아니라 앞쪽이랑 2차 방정식의 근이 겹칠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판별식만 생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은 중근이 아니지만 앞쪽이랑 근이 겹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적용을 합니다. 자,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너네가 다 풀었다라고 치면은 k 값은 이렇게 두 개로 나와. 0이랑 3분의 4로 나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근이 겹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k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거든. 요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k를 근으로 갖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k를 근으로 가지니까 x 자리에 k를 넣고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런 건데,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자,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할게요.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1이랑 3분의 1이 나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이 따로 중근을 갖는 그런 경우에서는 k가 이렇게 나오고 2차 방정식 자체는 중근이 아니지만 앞에 1차 방정식이랑 근이 겹쳐져서 전체적으로 중근을 갖는 그러한 k 값은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k는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저기에서 2개, 이쪽에서 2개. 자, 요런 식으로. 지금 혼자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에 너네가 동영상을 이제 잠깐 멈춰서 메모를 하면서 듣고요. 나는 이제 빠르게 하나씩 넘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필요한 부분은 잠깐씩 멈춰가면서 필기를 합니다. 자, 595번.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3차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요게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를 가져. 허근 두 개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A, B의 실수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보면은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A, B의 실수 조건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게 이게 실계수야, 실계수. A, B가 실수니까. 저 실계수라고. 그래서 실계수니까 사실 혈례근을 갖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A, B가 실계수기 때문에 얘네는 혈례근을 갖습니다. 혈례근. 다시 말해서 지금 요거 두 개가 허근인데 요 허근의 관계는 혈례근으로 돼야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보자. 자, 스텝 1이라고 할게요. 방금 말한 요 내용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계수니까 실계수는 혈례근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요거 두 개는 서로 혈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에다가 바를 붙이면 이렇게 나와야 돼. 혈례 관계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알파에 대한 관계식을 끌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알파를 복소수니까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A 더하기 BI로 잡고 그 다음에 A, B의 실수 조건을 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계산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2분의 1 알파 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계산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잠깐만.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A랑 B를 이미 썼구나. 자, A, B를 썼으니까 여기를 조금만 바꿔보자. 그러니까 보통은 A, B라고 쓰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에 A, B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C, D라고 바꿉니다. C, D.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C, D.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C, D에 실수 조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면 결과만 좀 쓸게요. 결과만. 자, 여기를 이제 서로 같다라고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요런 모양이 나와. 자, 복소수 상등이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를 정리를 좀 해주면은 지금 서로 혈례근이니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허수 부분이 0으로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0인데 D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알파는 허수인데 C 더하기 DI로 잡았잖아. 근데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봐. 알파가 지금 허수야.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 I가 살아있어야 되거든. 알파가 허수라서 I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D는 0이 될 수 없다. 알파가 허수라서 D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D가 0이 아니니까 이 친구가 0이 되겠지. D는 0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C에다가 이거를 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C에다가 요거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앞부분이 실수 부분이잖아. 그래서 허수 부분은 0이 되는 거고 실수 부분도 추가로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실수 부분이 지금 자, 실수 부분이 요건데 여기에서 C가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 그래서 대입을 해서 D를 구해주면은 자, D를 구해주면 D가 요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자, 자세한 계산은 다 생략을 할게요. D를 구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혈례근인데 지금 알파를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잡았으니까 C, D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혈례근은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실근 하나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실근을 편의상 T라고 하자. 자, T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 실근을 더 갖습니다. 이렇게 다른 한 실근 이렇게 T를 가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근 3개를 좀 잡아봤는데 얘네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A랑 B잖아. 그리고 A랑 B를 알기 위해서는 3개의 근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 중에서 아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상수만 알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근의 곱을 생각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자 투스텝이라고 좀 쓸게요. 투스텝이라고 쓰고 여기를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자. 지금 세근의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근의 곱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바랑 t랑 다 곱합니다. 그럼 세근의 곱이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2가 돼. 근데 요거를 알파랑 알파바를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다 정리를 해주면 자 자세한 계산은 생략을 하고 여기 계산이 조금 얘들아 여기가 조금 미스가 있었다. 여기 조금만 바꿀게요. 2D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C 더하기 1이다. 잠깐만 여기 조금만 바꿀게. C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조금만 바꿀게. 이렇게 자 C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 조금만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한 근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계산을 다 해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근을 다 곱했을 때 4t가 되거든. 네? 이거 바로 올리겠습니다. 세근을 다 곱했을 때 4t가 되거든. 그래서 세근의 곱을 2로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세근의 곱이 2니까 t는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근 3개를 다 구한 거지. 여기까지 갔으면 근 3개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랑 B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구하는 A랑 B는 3개의 근을 알잖아.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3개를 다 더해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두 근끼리 곱의 합이니까 여기서 적당히 2개씩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B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전반적인 맥락을 잡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계수니까 편례근을 바꾸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3개를 다 곱했을 때 2가 나오니까 나머지 하나의 실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개의 근을 알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뭐 세 근의 합이라든지 두 근끼리 곱의 합을 이용해서 A랑 B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596번. 하나씩 한번 봅시다. 596번이요. 2차 부등식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존재할 때 요거는 사실 항등식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수 K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요거 2차 부등식이라고 하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A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해가 존재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요거를 x에 대한 2차 함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 fx로 봅니다. fx로 보는데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f가 당연히 U자 모양이겠지? 근데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f 모양이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빠져도 돼. 밑으로 풍덩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요렇게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럼 판별식을 적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판별식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은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는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게 이중 판별식인데 얘를 더 이상 판별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서 이 A에 대한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이제 A축이라고 둘게. A축이라고 두고 이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생각하면 요렇게 또는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A축보다 위로 떠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을 다시 생각하는 거야.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중 판별식으로서 판별식 안의 판별식이다. 이중 판별식. 다시 한번 판별식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요 이중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돼. 요거를 풀어주면은 결과만 좀 써놓으면 K 값의 범위가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1부터 4까지 요렇게 나오니까 정수 K 값이라고 하니까 K는 이제 1, 2, 3, 4가 되겠지. 더하는 거야 뭐 더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맥락을 잡아보면 2차 부등식이 항상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한쪽으로 몰아놓고 정리를 한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생각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별식 안에 판별식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요 판별식을 더 이상 판별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A에 대한 2차 함수처럼 보고 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생각해서 이중 판별식. 그래서 이중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자, 넘어갑시다. 반가운 문제지? 오메가 문제. 오메가 문제 같이 한번 보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죠. 일단은
기본적인 거 먼저 끌어내고 시작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인수분해야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뒷부분에서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0이 되고요. 이거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지.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fn이라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다 더하는 fn이라는 함수가 등장하지. 자, 하나씩 한번 해보자. 일단 1번 f3이라고 되어 있는데 n에다가 3을 넣습니다.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통분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분자를 놓고 보면 얘가 0이잖아. 그래서 다 더하면 당연히 0이 돼. 이런 거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데 요 오메가는 얘들아 주기성이 있잖아. 그래서 f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사실 연속한 이 세 개의 항을 더하면 항상 0이 되거든. 연속한 세 개의 항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F3, F6, F9 이런 식으로 연속한 세 개의 항을 더하면 언제나 0이 됩니다. 이런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K-2 폼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가 지금 3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F3K-2가 사실은 F1이랑 같아. F3K-2가 F1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F1이랑 같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 분의 1이라서 정리를 다 해주면 오메가 제곱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얘는 틀려. 얘가 1이 아니라 오메가 제곱으로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3번이요. 문제를 보면은 이제 여기 제곱을 하나 해주고 fn을 더해서 0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 fn이 0도 괜찮고 아니면 마이너스 1도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fn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3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3K다. 그러면은 사실 F3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 계산 결과가 나와 있는데 0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3K-2다. 그러면 사실 저거는 3K 더하기 1이랑 같은 거거든?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F1로 나와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3K 더하기 2다 하면은 얘가 3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F2랑 같아. 그래서 여기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잠깐만 통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지. 다 더하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만 생각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몇 개인가를 더해서 fn을 0이나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모양을 보면은 n이 3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3k 폼일 때 0이 되고 3k 더하기 2폼일 때 3k 더하기 2폼일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n값은 3의 배수도 좋고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잡아줍니다. 3의 배수 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그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의 개수를 세주는 건데 지금 이게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니까 개수를 세주면 몇 개가 나올까?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니까 개수 세주면요 3분의 2만큼 돼서 60개 나옵니다. 60개. 자, 이런 식으로. 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60개. 요렇게. 자, 이렇게 주기성을 생각하는 문제야. 이 오메가 문제는. 자, 정리를 좀 하시고 그냥 계속 넘어갈게. 자, 598번 봅니다. 자, 한번 가보자. 이게 지금 연립방 정식인데 딱 봐도 가우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래서 가우스 부분만 먼저 한번 보자. 첫 번째는 일단은 가우스 부분을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2가 돼야 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나 가우스 x가 2일 때. 그러니까 이때 x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려면 x의 범위는 요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우스 x가 2일 때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알아낸 거야. 지금 가우스 방정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이렇게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있고 얘네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이제 최대나 최소를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최대 최소로 한번 잡아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변수 y를 없애줄게. y를 돌려줘. 이렇게 2 빼기 x로 돌립니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변수가 2개짜리 함수인데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거죠. 2y제곱. 자, 여기에서 변수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y 변수를 없애줘. 이런 식으로. 자, y를 없애줘. y를. 변수가 2개니까 이렇게 해서 y를 없애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딱 봐도 이제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라서 완전 제곱 모양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이렇게 완전 제곱 모양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편의상 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gx는 지금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y는 g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을 봐야 되는데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알기 위해서 대칭축을 봅니다. 그래서 1일 때가 대칭축이고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잡을게요. 자, 저기 x의 범위를 봐봐. 그럼 여기가 2고 잠깐만, 여기가 2고,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좀 보면은 야, 여기가 3이지. 그 다음에 저쪽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니까 칸수를 좀 봐야 되는데 좀 더 올려서 그릴게. 칸수를 좀 봐야 된다.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 자, 그래프를 좀 다시 보면 U자 모양의 포물선이니까 좀 요렇게 생겼거든, 그래프가. 근데 x의 범위를 보면은,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마이너스 3은 포함하고 마이너스 2는 지금 포함을 안 하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줘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3은 포함하고요.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2는 포함하지. 그 다음에 3은 배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범위를 잡아주면 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최의 대값은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될 것이고, 자, 최소는요, g에다가 2를 넣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최대가 나오고, 플러스 2를 넣어주면 최소가 된다. 자, 요런 식으로 따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요 가우스를 먼저 풀어줘. 그래서 가우스를 풀어주면 x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원하는 건데, 변수가 두 개라서 다루기가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변수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로 줄여줘. 변수를 하나로 줄여주면은 어쨌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x의 범위를 왼쪽에서 구했으니까 그 x의 범위를 이용해서 이쪽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왼쪽 끝에서 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 부분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칸수를 봤을 때 아까도 칸수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3칸이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1칸이라고.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요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자, 하나씩 넘어가자. 99번이요. 자, 99번 연립방정식 문제. 야, 이거는 연립방정식인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내용이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를 다 정리를 해주면, 자, 정리된 폼을 좀 보여줄게.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식을 있잖아. 걔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경우를 다 나눠줘야겠지. 곱해서 0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0일 수도 있고, 뭐 오른쪽이 0일 수도 있고, 얘도 이게 0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우를 갖다가 싹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4가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 일단은 하나씩 정리를 좀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0인 거야 지금. 아,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이 0인 거야. 그래서 얘가 0이고, 그러면서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자, 똑같이 1번이 0이야. 잠깐만.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첫 번째는 1번이 0이고 3번이 0인 거지. 자, 1번이 0이고 3번이 0인 거. 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1번이 0이고 4번도 0인 거야. 1번이 0이고 4번.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면 돼. 4번이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2번이 0인 거지. 자, 2번이 0인 거야. 그래서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3번이 0일 때 이렇게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번이랑 4번이 0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1번, 3번, 얘는 1번, 4번, 2번, 3번, 2번과 4번,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정리하면 됩니다. 요 정도는 너네가 충분히 풀 수 있거든. 굳이 내가 안 풀어줘도 되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눈다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600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차 함수가 이 직선이랑 접해. 그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딱 보면은 얘들아, 이게 지금 다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fx-2x가 공통이니까 여기를 좀 치환하고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할 거야. 여기를 이제 t라고 하자. t라고. 공통이니까 이렇게. 자, 어쨌든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어디 가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에서 2x를 빼는 걸 t라고 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지? 지금 t에다가 1을 넣으면 딱 0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자, 요런 것까지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아무튼 요렇게 나와. 인수분해를 해주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t가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가 3일 수도 있고, t가 2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생각해봐. 지금 t라는 게 애시당초에 fx-2x를 t로 치워놓은 거니까 t가 1이라는 건 fx-2x가 1이라는 거고, t가 3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t가 2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2x 더하기 1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에 fx랑 2x 더하기 1이 같아지는 요거의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fx가 2x 더하기 3이 되는 요거의 실근의 개수. 마지막으로 fx가 2x 더하기 2가 되는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보자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fx가 2x 더하기 1이라는 게 아니야. fx는 지금 애시당초에 2차 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fx가 직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fx라는 2차 함수랑 요 직선, 그러니까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요 직선이 몇 번 만나는지 실근의 개수라고 얘기하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다.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라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2차 함수가 이 직선이랑 접한다는 말이 있잖아.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2차 함수가 이게 어떤 건지 몰라. U자 모양일 수도 있고 3 모양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 U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3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를 읽어보면은 y는 2x 더하기 1과 접한다라고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y는 2x 더하기 1이랑 접합니다. 자, y는 2x 더하기 1과 접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보자. 이거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을 했을 때 직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2x 더하기 2만 돼도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2x 더하기 2고요. 2x 더하기 3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볼게.
아 잠깐만. 아 여기 조금만 바꿀게요. 아 여기 t를 잘못 구했다.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잠깐만 미안해. 여기 조금만 바꿀게.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잠깐만 여기만 좀 바꾸자. 2x 마이너스 2구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만 좀 바꿔보자. 여기만.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일단은 y는 지금 2x 더하기 1이랑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합니다. 자 y는 2x 더하기 1이야. 교점의 개수를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y는 2x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y는 2x 더하기 3, y는 2x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보면은 얘는 이제 한 번 만나고요. 2x 더하기 3일 때는 두 번 만나고 2x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만나.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실근의 개수는 도합 3개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한번 볼 건데 얘도 이제 y는 2x 더하기 1일 때 접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y는 2x 더하기 3이야. 그러면은 직선이 위로 올라가서 안 만나고 y는 2x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직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번 만납니다. 두 번 만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래서 얘도 지금 교점의 개수를 다 따져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고. 그래서 정답은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2차 함수가 U자 모양이 되던 3 모양이 되던 교점은 둘 다 3번씩 나온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지? fx-2x를 t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상체 방정식을 만들어서 t 값을 다 구한 다음에 fx-2x를 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fx랑 요거랑 실근의 개수, fx가 요거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 fx가 요거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 그래서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랑 서로 같은 거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보면은 fx가 아래로 볼록이 됐던 위로 볼록이 됐던 교점의 개수는 언제나 3개. 요렇게 나온다. 자,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백 1번. 자, 601번 한번 가보자. 일단은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보면서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고 A1, B1, C1, A2, B2, C2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하나씩 보는 거야. 자, 천천히 가요. A1, A2가 22니까 당연히 절반만 생각하면 이제 11로 나오고, 그 다음에 B1, B2의 절반을 생각을 해서 여기가 9,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생각하면 이제 5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이 직선 3개가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K라고 두자.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K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얘네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R이라고 잡았는데, 그래서 요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요 길이 R,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R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문자가 2개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K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식도 2개가 필요한 거고, 피타고라스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줄 거거든? 일단 요런 거 생각해봐. 요 길이. 요쪽 길이는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생각해주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요 길이를 재봐. 요거랑, 자, 요거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요렇게 잡아주면은, 여기 이 빨간색 길이도 당연히 이제 반지름의 길이랑 같잖아. 얘가 반지름이니까 여기 삼각형에다가 피타고라스를 적용을 해줄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자, 피타고라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 요 삼각형, 요쪽 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R의 제곱은, 자, 빗변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밑변의 제곱, 자, 밑변의 제곱에다가 높이의 제곱 81,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요 빨간색 삼각형, 요거를 보면은 빗변 길이의 제곱은, 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요거 더하기 2K, 자,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25. 그래서 요렇게 둔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 빼주면 되거든. 이렇게 하고 자 여기를 정리를 좀 할게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정리를 좀 먼저 해주면 자, 저 완전 제곱식 이런 거 정리를 다 해보자. 이렇게 나오거든. 121 더하기 K제곱 더하기 81. 자, 여기를 다 정리를 합니다. K제곱 4K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4K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요거 두 개를 서로 빼주는 거야. 자, 두 개를 뺍니다.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빼줄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공통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애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다 똑같대. 다 똑같고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좌변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빼주니까 마이너스 3K 제곱에 더하기 56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자 빼주고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21에다가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2K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2K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21에다가 더하기 56에 K제곱 81 해서 이게 0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해주면 돼.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K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2루트 2가 나오고 K 값을 알았으니까 그 K를 다시 처음 식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K까지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연립방 형식 문제인데 도형을 보면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같잖아. 여기도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도형을 보면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준 다음에 두 개 서로 빼서 관계식 하나 끌어내고요. 뭐 요거는 금방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다시 첫 번째 식에 넣은 거야. 넣어서 쭉 정리를 해주면 K 값도 알아낼 수 있고 여기서 R 제곱도 알아낼 수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넘어가 보자. 602번. 하나씩 갑니다. 요거는 이제 활용 문제인데 얘들아 거속식 문제랑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요 표 있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이 일은 능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자, 요거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람은 이제 3명이 있는데 조건도 3개가 있어.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도 돼 있고 A, B가 함께 일한다. 2명이 함께 일한다. 그 다음에 A, C 또 2명이 함께 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일은 능력 곱하기 시간이다라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갑니다. 이쪽이 능력이고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을 이제 일이라고 할게요. 상황이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A, B, C 3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B가 함께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A랑 C가 함께 일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A, B, C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의 능력을 이렇게 잡아줘. A, B, C 여기서는 이렇게 잡고 여기서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상황에서 45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45분이 걸리니까 여기가 이제 45분이 걸릴 건데 전체 일의 양을 1로 둡니다.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면은 사실은 1이라는 거는 능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이라는 거는 능력분의 1이거든. 능력분의 1이니까 여기서의 시간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능력분의 1이니까 요렇게. 근데 45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60분의 45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의 시간은 A 더하기 B분의 1인데 72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2명에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쪽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걸리는데 80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60분의 80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러면은 뭐 약분하는 거는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 약분까지 해보면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냥 A, B, C를 다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역수로 돌려줄게. 자, 역수로 돌립니다. 자, 3분의 4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역수로 돌려주면 6분의 5. 얘도 다시 역수로 돌려주면 4분의 3.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다 연립을 하면 A, B, C를 구할 수 있는데 구했다라고 치자. 그럼 구해주면은 이렇게 나와. A, 그 다음에 B는 12분의 7, 그 다음에 C는 이제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능력치야. 요게. 자, 그 다음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얘네가 원하는 거는 B가 혼자서 1시간 동안 일하고 남은 일을 C가 이어서 이제 맞춰준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C가 이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C가 이어서 하는 그 시간을 T라고 잡을게. 그러니까 C가 일하는 시간을 T라고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B가 1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B는 이만큼 일을 하겠지. 그래서 B가 이렇게 일을 했어. 일을 하고 C는 능력치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C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맞춰준 다음에 전체 일의 양이 1이야.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분의 5시간이지. 근데 요거를 분으로 바꿔주면은 6분의 5 시간이니까 분으로 바꿔주면 50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만들어서 연립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하나씩 계속 갑시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자. 자, 보면은 요것도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고 관계식을 만들 건데, 판매 가격을 처음 가격보다 2분의 X%만큼 내립니다. 자, 2분의 X%만큼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자. 처음 가격을 어차피 나중에는 약분이 되니까 처음 가격을 1원이라고 잡습니다. 처음 가격.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생각을 해봐. 처음 판매량을 그냥 한 개라고 잡아줘.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 가격보다 2분의 X%만큼 내렸잖아. 그러면은 처음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건데, 할인 후의 가격은 2분의 X%만큼 내리니까 이거 백분율로 생각을 해주면, 자, 2분의 X%를 백분율로 생각을 해주니까 백분율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백분율 200분의 X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200분의 X 백분율로 생각을 해주면, 그래서 나중 가격은 처음에 1원이었는데 1 빼기 200분의 X를 곱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생각을 해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도 볼 건데, 가격이 싸지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 판매 가격이 내려가니까 판매량은 X%가 늘어나거든?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처음에는 한 개가 팔렸는데 X%만큼 늘어나잖아. 그래서 100분의 X를 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나중 판매량.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을 봤을 때 총 판매 가격에서 세금을 뺀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세금까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총 판매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자. 총 판매 금액은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면 되니까 총 판매 금액은 이렇게 잡을 거야. 총 판매 금액은 자, 이렇게 잡습니다. 총 판매 금액 이렇게 잡는데 세금을 빼야 되는데, 세금이 판매 가격에 10%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10%를 빼주니까 사실 90%를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볼게. 총 판매 금액이 요거잖아. 그러면은 자, 요 총 판매 금액에서 세금을 빼야 되는데 세금이 10%야. 10%짜리를 빼주니까 오히려 10분의 9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랑 비교하는 게 가격을 올리기 전 총 판매 가격에서 세금을 뺀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격을 올리기 전 총 판매 가격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는 처음 가격이 1원이고 처음 판매량이 1개니까 총 판매 금액이 그냥 1이란 말이야. 1원인데 세금을 생각해야 되지. 세금. 판매 가격에서 세금을 뺀 금액. 그러니까 세금을 빼야 되는데 세금은 지금 10%니까 세금을 빼주면 90%가 남을 거야. 세금을 빼주면.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지. 이 정도 부등식은 다들 풀 줄 알 테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0부터 100까지.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하나씩 관계식을 세우면 돼. 그래서 처음 가격을 1원으로 잡고, 처음 판매량을 1개로 잡고, 나중 가격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량은 당연히 올라간다. 총 판매 금액을 잡아줘서 세금까지 계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자, 이런 거 한번 풀어봐요. 정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를 생각을 해볼 거야. 일단 처음에 보면 딱 빼고 싶을 거야. A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당연히 빼고 싶겠지. 이렇게 두고 두 개를 서로 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거를 좀 더, 잠깐만요. 다시 뺍니다. 여기에 1이 되겠지. 요거를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면 묶어주고 싶을 거야. 이렇게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1. 자,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인수분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x-y가 공통이야. 이런 거 좀 묶어주고요. 자, 공통인수 묶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는 1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 정수인 해를 갖는다라고 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x랑 y는 둘 다 정수거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지금 둘 다 정수다.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플러스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1로 만들거나 둘 다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그러니까 둘 다 1인 거야. 여기도 1이고 이 뒷부분 여기도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연립하면 돼. 연립 정도는 너네가 할 수 있을 테니까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첫 번째 관계식에서 연립을 해주면 자, 결론만 좀 써줄게. 그러니까 x랑 y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연립을 해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a는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 9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에서 연립을 해주면 a가 1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a를 없애주기 위해서 빼준 다음에 정리를 다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정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곱해서 1이 나오는데 둘 다 정수잖아. 둘 다 정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또는 둘 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접근을 하면은 x랑 y를 모두 구할 수 있어. 자, 넘어가자. 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자. PQR은 이제 서로 다른 세 정수고 요거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대.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x에다가 알파를 넣고 싶다고. 한근이 알파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알파도 이제 정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일단 알파를 한번 넣어보자. 여기가 이제 14잖아. 이런 거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PQR의 대소관계를 한번 봐봐. PQR 대소관계가 지금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알파 빼기 B, 알파 빼기 Q, 알파 빼기 R 이런 게 있는데 대소관계를 좀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야. 그러면은 지금 PQR의 정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도 지금 정수잖아. 그래서 요거 세 개도 지금 다 정수다. 얘네들이 각각이 지금 다 정수야. 각각이 정수입니다. 그럼 각각이 정수이기 때문에 요거 14를 정수들의 곱으로 써줘야 돼. 14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는 거지. 1, 2, 7 이런 식으로. 그럼 경우를 여러 개도 나눠줘야 되는데 14라는 숫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다 정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7을 주고 2를 주고 1을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얘가 반드시 세 개가 다 양수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마이너스를 두 개를 줄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를 두 개를 줄 때도 이제 1이랑 2한테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고요. 1, 7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고 2, 7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래 마이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경우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 7에 마이너스를 줬어? 그러면 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7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지? 그럼 2, 7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우의 수가 토탈 4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모두 다 양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가 2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두 개를 음수로 설정하는 경우가 3가지로 나와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각각을 다 연립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게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 연립하면은 알파, PQR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연립하는 과정까지는 좀 생략을 하고 연립하는 과정까지는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답을 찾았을 때 4번으로 나와. 한 개만 좀 해볼까? 한 개만? 자, 1번 경우 한 개만 한번 해볼게.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1번 경우 한 개만 한번 해보면 얘를 7로 두고 이렇게 자, 1번 경우 한 개만 하면은 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둔 다음에 다 더해줘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자, 한 개만 한번 해보자. 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경우들도 다 구하다 보면은 다른 숫자들은 다 나오는데 4번만 안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빨리 왔어. 근데 그게 정시 어디서 봐요? 오늘 시험? 그냥 잠깐만. 오늘 미리 보는 중간고사 볼 거야. 아니 근데 여기서 그거는 같이 시험을 보는 봐야 되잖아요. 딴 애들 금요일에 시험 보는데 저는 금요일에 못 오니까 오늘 시험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시험을 2번 봐야 돼. 오늘도 보고 일요일도 보고. 왜요? 아니 시험이 그러니까 미리 보는 중간고사도 있는데 월말 평가도 시험이 2개야. 월말 평가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럼 월말 아니요.
야, 시원이. 여기 일요일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 금요일에 잘안 해요. 금요일에 해야 되는 거 근데 금요일에 저희가 시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짠다. 자, 606번 넘어갑시다. 자, 606번. 요건 이제 정수근 문제. 야, 지금 2차 방정식이 근이 모두 정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정수근 문제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거. 자, 정수근 문제고, 이 정수근 문제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근이라는 게, 정수근도 사실 실근이거든. 정수근도 실근이라서 실근의 관점에서 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정수근도 실근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천천히 하나씩 한번 가보자. 정수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적용을 합니다. 4분의 D를 생각을 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정수근도 실근이라서 이렇게 잡아줘. 그래서 정리를 한번 좀 해주면 K제곱에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다음에 진행이 안 돼. K가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정수근도 실근이다 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는 좋은데 요거 다음에 진행이 안 됩니다. 요렇게는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두근의 합을 먼저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고, 두근의 곱을 생각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근의 합이고 이게 두근의 곱인데,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있어. 여기가 이제 두근의 합이고 여기가 두근의 곱인데 얘랑 얘가 연립이 안 돼.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 연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요거를 써줄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연립이 안 됩니다. 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없어. 지금은 쓸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판별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마지막으로 판별식을 다시 생각합니다. 판별식을 정수근 문제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풀 수가 있는데,
판별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4분의 d까지 들어가면 이게 판별식이잖아. 이 판별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판별식을. 그래서 판별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을 해서 k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 근데 여기를 m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m의 제곱.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줘. 자,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자, 요렇게 k 더하기 m이랑 k 빼기 m으로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정수근이니까 사실 저 m값도 정수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k랑 m은 둘 다 정수다. k랑 m은 둘 다 정수예요. k랑 m은 정수라서 지금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정수인데 곱한 게 8이니까 요거 두 개를 8의 약수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8의 약수로 생각을 해주면서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뭐 8, 1, 뭐 이런 식으로. 뭐 4, 2, 뭐 2, 4, 뭐 1, 8 또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K랑 M이랑 둘 다 정수잖아. 그러면 K 더하기 M이랑 K 빼기 M은 홀짝성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정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동시에 홀수거나 동시에 짝수가 돼야 돼. 홀수랑 짝수가 섞이면 절대 안 된다. 동시에 짝수거나 동시에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동시에 홀수거나 동시에 짝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걸 다 지워줘. 그래서 가능한 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가능해. 자, 동시에 짝수거나 동시에 홀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하면은 K랑 M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오래 걸리니까는 요약만 좀 해보면, 자, 결론만 좀 적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4의 2야. 그러면 K는 3이 나오고요. 만약에 2의 4면은 이때도 이제 계산을 하면은 K가 3으로 나오고,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때도 계산을 해주면 K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K 값으로 가능한 거는 풀마 3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왔다고? 교재만. 아, 교재 어떻게 잠깐 이거 영상 촬영 중이라서 잠깐만. 괜찮아, 따라와.